동업회 모임 카메라 교육산업협회 교육상주 수의 비판이 남상만 회장님을 여러분 앞에 소개합니다. 다음은 직능 경제인단체 총연합회장과 용권자 시민행동 상임 대표를 맡고 있으며 월북상권 살리기 소녀연맹 상임 대표이신
대단한 자영업 경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1천만 직농 소상공인을 대표해 자리를 메워주신 전국의 자영업종 대표자 여러분, 오늘을 기점으로 골목 상권 살리기 소비자연맹의 전국 조직망이 완결되었습니다. 중앙본부를 중심으로 전국 16개 광역시 시도연합과 265개 시군구 단위 조직이 모두 갖춰졌습니다. 대표자 여러분들이 그 중심에서 국가경제를 살리기 위한 전사가 되셨습니다. 막중한 소임에 어깨가 무거우시겠지만 생업을 포기해야 할 만큼 파탄에 이른 골목 상권을 우리 손으로 살려야 한다는 소명 하나로 서선수범하셨습니다. 대단한 각오를 해주셨습니다. 존경하는 대표자 여러분, 상임대표를 맡은 저는 우리가 왜 골목 상권 살리기 소비자 연맹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야 했는지 수없이 자문해 보았습니다. 결론은 분명했습니다. 결국 우리 스스로 일어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자영업종에서 폐업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서민경제, 지역경제가 파탄나면서 유독 자영업이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밤새 안녕하신가를 일일이 물어야 하는 막막한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왜 항상 자영업자들만이 경제 위기의 직격탄을 맞이해야 하는지 우리는 항변하고 싶습니다. 남는 것은 울분과 분노, 그럴수록 비장해지는 마음뿐입니다. 지난해 문을 닫은 자영업소가 무려 83만여 업소입니다. 모두가 무집과 기층으로 전락했습니다. 졸지에 사회적 반란과 금융인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모골이 송연해지는 이 기막힌 사실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당사자인 우리는 과연 이 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이것이 세계 10대 교육국이자 국민소득 2만 5천 불 시대를 구가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자화상이란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존중하며 삶의 터전에서 우리의 본분을 다했을 뿐입니다. 최소한의 생존을 위해 불뿌리를 자처해 왔습니다. 그 결과가 창업 3년을 버티지 못하고 기층민으로 전락하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세제면에서 규제 간섭 면에서 정부 예산 지원 면에서 법제도 면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불공정, 불합리, 불평등의 대상이었습니다. 홀대와 외면의 대상이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공정사회를 표방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우리가 받을 대접이란 말입니까? 우리가 더 이상 소외와 외면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존경하는 대표자 여러분, 저는 오늘 600만 자영업 경영자 동지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이 참담한 현실을 고발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전 국민과 관계자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한간에 너나 할 것이 내세우고 있는 경제민주화, 골목 상권이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골목 상권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고, 지역경제가 살아야 국가경제가 삽니다. 골목 상권이 살아야 경제민주화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경제민주화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자영업자 생존의 길이 바로 경제민주화의 길입니다. 자영업의 몰락은 사회 안전망의 붕괴를 재촉합니다.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부 정책의 방향 또한 자영업자와 직능 소상공인이 함께할 때 그 실효를 거둘 수 있습니다. 이제 18대 대통령 선거가 정확히 50일 남았습니다. 국민들의 주목을 받고 계시는 대선 후보들께 호소합니다. 이 나라 풀뿌리 서민경제와 지역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600만 자영업자를 살리셔야 합니다. 대기업들은 이미 분별력을 잃었습니다. 자본가, 조직가, 경쟁력을 앞세워 온갖 탐욕으로 얼룩진 무능할식 확장으로 무너지고 있는 골목상권을 살리셔야 합니다. 골목상권이 살아야 국가경제가 살고 경제 민주화도 가능할 것임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자영업 경영자들은 대표적인 시민이자 사회적 약자입니다. 그런 그들의 땀방울이 눈물로 바뀌고 있습니다. 더불어 살고자 했던 소박한 꿈이 절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이념도 세대도 계층도 지역 정서까지도 뛰어넘습니다. 우리는 오직 서민 자영업자들의 현실을 직시하고 그 해답을 내놓을 수 있는 후보를 지지하겠습니다. 자영업 경영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집단은 배척당할 것이고 우리는 그런 후보가 누구인지를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선 전 중요한 시점에 이르러 우리가 지지할 후보가 누구인지 분명히 천명하고 그분의 당선을 위해 열심히 뛸 작정입니다. 존경하는 대표자 여러분께서도 마지막 남은 우리의 기대와 열망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난해 10월 18일 외식업 경영자 10만여 명이 잠식보를 흔들었던 한국외식업중앙회의 범외신 10만 결의대회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600만 자영업 경영자 모두가 오직 한 마음으로 국가경제, 지역경제, 서민경제에 꺼지지 않는 불씨가 땀과 노력이 보람과 미래가 되는 세상을 만들어 가십시다. 여러분! 땀으로 얼룩진 우리의 모습이 서민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민생을 챙기는 일로 거듭나 경제의 민주화의 주체가 되십시다. 여러분! 오직 하나가 되십시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직능경제인단체 총연합회의장과 유권자 시민행동 상임대표를 맡고 계시며 골목상권 살리기 소녀연맹 상임대표이신 오성 대장님을 모시고 대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추시기 바랍니다. 아마추어가 되다 보니까 프로가 못돼서 진행에 좀 실수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죄송하고 정말 미안하고 할 말이 없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골목상권 살리기 전국 대표자 대회에 참석해 주신 제18대 대통령 후보이신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님과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님, 안철수 후보님, 그리고 국회 부회장이신 박병석 의원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들에게 감사드리며 동방성장위원장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생업까지 포기하고 전국 265개 지역에서 오신 대표자 임원들과 회원동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전국 265개 지역에 골목상권 살리기 소비자연맹 조직을 완성할 수 있도록 힘써주신 남상만 상임대표님을 비롯한 80여 자영업단체, 60여 직능소상공인 시민사회단체 회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지 못하고 유인물로 대신하는 점 깊이 이해해 주시고 여러 회장님들과 회원 동지들의 수고와 땀방울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회원 동지 여러분, 저는 지난 30여 년을 자영업자의 한 사람으로서 또한 직능단체 총연합회와 직능경제인단체 총연합회 회장으로 골목상권 현장에서 여러분과 함께 생활하면서 자영업자와 직능소상공인들의 어려운 현실을 보고 직접 체험도 하였습니다. 골목상권이 어렵다는 이야기는 많이 하지만 실제로 그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는 사람은 우리의 절박한 현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국민소득 200만 불 시대에 골목상권 자영업자의 절반 이상이 100만 원 이하의 소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가계부채가 늘어 3년도 되지 않아 문을 닫는 업소가 60%를 넘는 것이 골목상권의 현실입니다. 여기에는 롯데를 비롯한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 유통사업자들이 막강한 자본력을 무기로 저희망식 영업으로 골목상권 구석까지 파고들면서 짧은 시간에 골목상권의 매출 절반 이상을 쓸어간 것은 물론 소비자들도 대형마트의 마케팅에 길들어져 골목상권을 외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골목상권을 살리는 길은 정부의 지원과 정부의 제도 개선으로만 해결될 수 없습니다. 먼저 우리 골목상권 600만 자영업자와 2천만 종사자 가족들의 구매력을 골목상권 이용운동으로 몸소 실천하면서 골목상권을 외면한 소비자들이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상부상조의 공동체 영업을 통해서 음식점 영업이 잘 되면 야채, 과일 가게, 미용실, 옷가게가 잘 되는 시너지 효과가 크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와 국회는 일부 기득권의 논리에만 끌리지 말고 법과 현실에 맞지 않는 잘못된 법을 가감히 개선하여 고통받는 자영업자들이 없도록 하고 자영업자들의 영업이 활성화되도록 뒷받침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롯데를 비롯한 이마트, 홈플러스 같은 대형 유통기업은 막대한 자금력을 가지고 골목상권 깊숙이 파고들면서 힘없는 자영업자들을 울리는 행위를 적극 중단하고 자영업자와 함께 상생하는 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그동안 카드 수수료로 인해 많이 힘써주신 박근혜 후보님과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였었던 황우여 대표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님이셨던 김진표 의원님, 박병석 부회장님, 그리고 많은 의원들에게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 여러분, 이분들에게 뜨거운 감사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연매출 2억 원 미만의 사업자는 1.5% 카드 수수료가 인하되어 9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매출 2억 원 이상의 자영업자들은 1.8%에서 2.7%의 구간에서 카드 수수료가 조정되어 올 10월 말부터 시행될 것이라는 금융위원회의 발표가 있었습니다만 롯데를 비롯한 대형마트들의 우울적 지위를 이용해서 카드사를 압박하여 판촉비와 벤산을 통한 리베이트를 요구하는 간행이 즉각 중단되어야 하고 대형마트 수수료가 조속히 인상되도록 하여 연매출 2억 원 이상의 자영업자 수수료가 더 많이 인하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함께 해주신 대통령 후보님들과 의원님들 그리고 여신금융업회 이두영 회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600만 자영업자와 2천만 종사자 가족들이 웃을 수 있는 방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로 뭉치면 힘없는 자영업자가 아닌 힘있는 자영업자, 보호받는 자영업자가 된다는 사실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계신 전국 대표자 여러분들의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한 봉사의 손길은 우리 서민경제를 살리고 우리 자영업자 가족들이 웃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게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를 챙겨주시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님과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님, 안철수 후보님과 같이 해주신 모든 의원들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함께 해주신 모든 자영업자 회원 동지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2천만 징용 소상공인 자영업자 가족이 하나라는 구호를 대선을 통해 마치겠습니다. 제가 우리는 하고 외치면 여러분께서는 하나다라고 큰 소리로 3번 하다 외치시기 바랍니다. 손을 올려주십시오. 우리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참석하면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루하루 힘들게 일하시는 여러분들이 바쁜 시간을 쪼개서 이렇게 모이셔야 하는 현실이 마음 아팠습니다. 여러분께서 하루하루 느끼시는 절박한 심정 잘 알고 있습니다. 대형 마트의 난립으로 전통시장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고 대기업 SSM 이 골목골목 들어서면서 동네 슈퍼와 소상공인들의 삶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 위기를 얘기하지만 저는 민생 경제, 특히 골목 상권이 무너지고 있는 데서 더 큰 경제 위기를 느낍니다. 올해도 이렇게 힘든데
내년에는 세계적으로 더 큰 위기가 올 거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큰 피해를 당하시는 분들이 바로 골목 상권, 전통 시장을 지키고 계신 우리 서민들이시기 때문에 제 마음도 더 절박합니다. 골목 상권 문제야말로 가장 시급한 민생 현안이자 우리 사회가 공정한 경제로 나아가는 데 있어 꼭 필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치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도록 확실히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요즘 경제 민주화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왜 경제 민주화를 하려고 하는가? 바로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경제에 아랫목 윗목 할 것 없이 온기가 골고루 퍼져야 합니다. 그래서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저희 새누리당은 이미 지난 4월 총선에서 SSM과 대형 유통업체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 억제를 위해 대형 유통업체의 중소도시 진입 규제 법안 발의와 중소카드 가맹점의 수수료 인하를 약속드렸고 그것을 실천에 옮긴 바 있습니다. 앞으로 대형 마트의 무분별한 진출을 막기 위해서 사업 개시 전에 사전 신고와 지역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는 사전 입점 예고제를 도입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을 받고 있는 사업 조정 제도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강화하겠습니다. 지금 카드 수수료, 백화점 등의 판매 수수료, 은행 수수료 등 3대 수수료가 소상공인들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 3대 수수료 인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 전통시장의 시설 현대화를 하는 데 있어 정부의 부담 비율을 늘려 여러분의 부담을 낮춰드리겠습니다. 저는 100가지 약속을 드리는 것보다 단 하나라도 실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골목 상권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은 정책에 미비도 있었겠지만 있는 정책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드린 약속은 반드시 실천할 것이고 또 제도 운영에 허점이 생기지 않도록 꼼꼼하고 빈틈없이 챙겨 나갈 것을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우리 경제 생태계에는 대기업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생계형 자영업자, 이 모든 주체들이 우리 경제계를 지탱하고 키워가는 귀하고 소중한 주역들입니다. 어느 누구도 불공정한 구조 속에서 뒤처져서는 안 됩니다. 인생에 모든 것을 쏟아붓는다는 마음으로 점포를 여신 분들이 단 한 번의 실패로 삶의 자리를 잃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하루하루 생업에 종사하시며 흘리는 땀과 노력이 가족의 행복, 우리 사회의 행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힘드시겠지만 힘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 열심히 경청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자리에 잠깐 계셔주시기 바랍니다. 후보님 잠시 자리에 계셔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박근혜 후보님께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1천만 직능 소상인과 600만 자영업자들의 영혼과 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정책 건의서를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후보님께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골목 상권 살리기를 위해 경제민주화 1순위로 정책에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전국의 직능 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 문재인입니다. 오늘 골목 상권 살리기 운동 전국 대표자 회의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의 단합된 힘으로 전통시장과 골목에 활력과 웃음이 넘치는 일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경제가 진짜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3분기 성장률은 1.6%밖에 안 됩니다. 4분기도 더 나아질 것 같지 않습니다. 이대로 가면 가까운 시일 내에 좋아진다는 보장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고 중소기업은 일거리가 없습니다. 골목 상권은 IMF 때보다 힘들다고 합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인데도 이명박 정부와 언론은 옛날과 똑같은 소리만 합니다. 기업을 살려야 한다. 규제를 풀어야 한다. 경제 민주화나 복지는 성장에 악영향을 미친다. 과연 그렇게 해서 경제가 좋아졌습니까? 좋아지고 있습니까? 재벌과 대기업들은 매년 사상 최고의 수익을 올립니다. 그러나 재벌과 대기업들이 돈을 잘 버니 그 돈을 국내에 좀 풀어서 골목 상권을 살리고 내수를 늘리자고 한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그런 노력이나 정책을 본 일이 있습니까? 재벌들은 번 돈으로 문어발 확장을 넘어서 지네발 확장을 합니다. 그것이 오히려 중소상공인들과 골목 상권을 죽이고 있지 않습니까? 새누리당과 이명박 정부의 정책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습니다. 중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보다는 재벌을, 또 내수시장보다는 수출을, 골목 상권보다는 대형 마트를 우대했습니다. 지금의 1%대 성장은 바로 새누리당의 줄푸세 경제의 결과이고 이명박 정부의 부자 감세, 대기업 우승 경제의 결과입니다. 시대가 바뀌었는데도 70년대식 발전 전략, 토목 중심, 대기업 중심의 경제 전략을 고수하기 때문에 지금 경제가 계속 어렵기만 한 것입니다. 경제 정책의 틀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바로 지금이 새로운 경제 발전 전략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수출과 내수는 경제 성장의 두 날개입니다. 경제 규모가 작고 또 내수를 받쳐줄
소득이 없을 때는 수출 주도의 외날개 성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미 국민 소득 2만 달러, GDP 규모 세계 15위의 경제 강국인 우리나라는 내수가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결코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수출과 내수, 대기업과 골목 상권의 두 날개로 성장해야 더 높은 성장,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합니다. 이 지속적인 경제 성장 구조를 만드는 일, 그것이 바로 경제 민주화이고 골목 상권 살리기입니다. 경제 민주화는 대기업의 기업 활동을 방해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재벌의 횡포와 진해발 확장을 막고 기업 소유와 영업 활동을 공정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재벌은 글로벌 경제에서 활약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국내에서 경제를 활성화해서 공존의 경제, 상생의 경제 구조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직능 소상공인 또 자영업자 여러분, 저는 대통령에 출마하면서 제일 먼저 시장을 찾아서 소상공인 적합업종 보호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대형 유통업체 입점을 허가제로 하고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본부가 경제적 횡포를 부리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그렇게 공약했습니다. 또 중소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 육성하기 위해 중소기업부를 신설할 것을 공약했습니다. 보다 정확하게는 중소상공부입니다. 중소제조업을 담당하는 차관과 중소상인 영세 자영업자를 담당하는 차관을 복수로 두면 중소상인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입니다. 경제민주화 정책의 원조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입니다. 루즈벨트의 뉴딜 정책이 크게 성공해서 미국의 번영기를 가져왔듯이 제 경제민주화 정책은 다시 한국 경제가 도약하는 그런 발판을 마련할 것입니다. 직능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 모든 정치인들이 경제민주화 그리고 골목 상권 살리기를 말합니다. 그러나 누구나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서민의 애환, 골목 상권의 마음을 잘 알아야 합니다. 안정된 국정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저는 시장에서 노점을 하신 어머니를 보며 자랐습니다. 유력한 대통령 후보들 중 저만이 유일하게 서민 출신입니다. 또 대통령 후보들 중에서 유일하게 국정을 운영해 본 사람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직능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표님들은 제가 참여정부 청와대에 있을 때 뵙고 어려운 사정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친근합니다만 지금까지도 그 어려운 사정 해결해 드리지 못해서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이제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일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애환, 여러분의 마음을 소중히 품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골목 상권을 살리고 한국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오늘 골목 상권 살리기 운동 전국 대표자 대회 개최를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또 남상만 오석 상임 대표님을 비롯한 직능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들의 건승과 발전 또 밝은 미래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긍정과 희망의 말씀을 해주신 우리 문재인 후보님께 다시 한번 경박수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후보님께도 저희들의 정책 건의서를 전달토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책이 채택될 수 있도록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쪽에서 각이 안 나와. 안녕하십니까, 안철수입니다. 경기가 안 좋을 때 보통 IMF 환란 이후 처음 맞는 불황이라는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만 요즘 그때보다 더 장사가 안 된다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대체 경기가 얼마나 안 좋으면 IMF 환란 때보다 더한 불경기라도 할까요? 식당에는 손님이 없습니다. 폐업하는 동네 슈퍼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려 해도 지갑이 비어 있습니다. 손님을 기다리며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는 상인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안타깝기도 하고 서민 경제를 이렇게 만든 분들에게 화가 나기도 합니다. 좋은 일자리가 없고 일자리가 줄다 보니 1년에 60만 개의 소상공업체가 생기고 그중 58만 개가 퇴출합니다. 창업 실패는 신용불량자를 낳습니다. 신용불량자 50% 정도가 창업에 실패한 분입니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구직자가 자영업에 뛰어들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 만들기 정책이 골목 상권 살리기 정책과 병행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저희는 바로 어제 자영업 사장님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모두 설명드리기는 어려우니 주요한 것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힘들어하시는 4가지 고비용 문제, 임대료, 금융비용, 세금, 카드 수수료에 대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간략하게나마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초자치단체별로 가칭 임대료 조정위원회를 설치, 급격한 임대료 인상을 막겠습니다. 또 간이사업자 문제는 자영업자분들의 오래된 수건이었습니다. 저는 현행 연매출 4,800만 원 이하로 되어 있는 기준을 9,600만 원으로 높이겠습니다. 또한 카드 수수료 부담 또한 최대한 더 낮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로 가맹점주가 프랜차이즈 본사와 대등하게 협의할 수 있어야 불공정한 행위가 줄어듭니다. 프랜차이즈별로 가칭 가맹점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
사장님들 힘드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 업소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란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겁니다. 종업원들에게 4대 보험과 깨끗한 일자리를 배려하는 분들에게 사회통합 일자리 기금을 조성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선의를 가진 사람이 성공하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제가 출마한 이유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소상공인 여러분, 현실은 IMF 환란 때보다 더 혹독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희망이 있다면 그 또한 우리는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께 여러분들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희망이 있도록 합니다. 제가 펼칠 진심의 정치를 믿고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철수 후보님께도 저희들의 정책 건의서가 전달되겠습니다. 여러분 열렬한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후보님, 안철수 후보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위하여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한 우리의 결의, 우리 삶의 터전인 골목 상권은 1천만 직능 소상공인과 600만 자영업자의 땀과 눈물로 일궈낸 국민 모두의 생활문화공간이다. 그럼에도 대기업과 유통재벌들의 문어발시 확장과 문화적 이질감으로 인해 상권이 무너지고 있다. 골목 상권의 와해는 지역경제, 서민경제의 침체로 이어지고 있고, 골목 상가를 중심으로 한 전통적 질서와 문화 조작, 국민적 정서에 반하는 극단적 양극화로 치닫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국민과 함께 활력과 문화가 상존하는 골목 상권을 지키고 복원해야 할 책임을 통감한다. 어떠한 위기 앞에서도 이를 극복하고 넘어서야 할 당사자가 바로 우리 자신이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그동안 책임을 다하지 못했던 소홀함을 깊이 반성하면서 골목 상권을 살리고 지키는 일에 솔선수범함으로써 서민경제, 지역경제, 생활경제 활성화의 주체가 되겠다는 다짐과 함께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삶의 터전을 지키면서도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받기 위해 대기업과 유통재벌의 골목상권 활성화 행위를 강력히 저지한다! 저지한다! 하나, 우리는 골목상권 살리기 운동에 앞장서기 위해 우리가 먼저 영업에 필요한 모든 물품과 생활용품을 골목상가와 전통시장에서 구입할 것을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차별화된 마케팅 기법을 도입해 골목 상권을 활성화하고 고객의 발길을 사로잡는
정성스럽고 친절한 서비스 실천을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건전한 소비문화 조성과 각종 불법 영업행위 추방을 통해 안전하고 깨끗하고 믿음과 정감이 가득한 골목 상권 조성에 앞장선다. 2012년 10월 29일 골목 상권 살리기 소비자연맹 회원 1동 결의문이 채택될 수 있도록 여러분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골목 상권 살리기 운동 전국 대표자 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